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퓨즈와 합병한 머니라이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퓨즈에 투자하고 있지 않으며 영상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저는 전문 투자자가 아니며 퓨즈에 어떠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 또한 많이 부족하고 배울 게 많은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제 의견이 본인의 투자 결정을 하시는데 영향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퓨즈와 머니라이언이 합병하면서 오히려 DA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을 목격하시면서 상당히 당혹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보통 그동안의 스펙 사이클에서 보면 DA 이후에는 스펙 주가가 상승하는 게 어찌 보면 정설로 받아들여져 왔지만 최근 스펙들이 이미 일반주로 거래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프리미엄이 상당히 붙는 모습과 기업가의 루머만 돌아도 이미 주가는 상당히 높은 거래가로 거래가 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퓨즈 같은 경우는 머니라이언과 DA가 나오기 전부터 많은 투자자들이 블락파이어와의 합병을 기대한 투자세가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머니라이언과의 합병 발표 이후 큰 상승 모멘텀을 일으키지 못하며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이 밖에도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측정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합병 기대로 주가의 상승을 기대하신 많은 투자자분들은 이미 손절하셨을 수도 있고 이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타 유튜브에서 언급되었을 만한 퓨즈의 사업성이나 주가의 하락 이유에 대한 이야기들보다 제가 들여다본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선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저는 퓨즈에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퓨즈의 주가를 DA 발표에도 11불선에서 거래되는 모습은 머니라이언에 큰 관심이 없었던 저로서도 한번 들여다보게 만들어준 주가 가격대이긴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사업성이 어떻길래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것인지, 그리고 정말 들리는 소문처럼 퓨즈에서 그렇게 별로인 기업을 들고 온 것일까라는 의구심을 들게 해주는 주가로 보였습니다. 또한 퓨즈의 다음번 스펙이 이제 곧 상장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 머니라이언이 별로인 기업이라면 굳이 무리하면서 합병을 하였을까? 스펙의 리더십이나 머니라이언의 리더십을 보아도 그리 나빠 보이지 않기도 한데, 이러면 다음 상장하는 스펙에도 분명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텐데 혹시 내가 보지 못한 무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으로 시작하였고, 이들의 가능성을 한번 찾아보며 현재 주가가 적정한지 혹은 저평가된 기업인지 알아보고 저평가됐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투자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때문에 한번 같이 머니라이언의 사업성을 한번 살펴보고 경쟁 업체인 소파이와 비교해 머니라이언이 소파이와 비교 현저하게 부족한 기업이고 2.8 빌리언 달러의 기업 가치가 오버밸류에이트 된 기업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한번 머니라이언에 대해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저로서도 머니라이언이라는 기업은 이번 퓨즈와의 합병으로 처음 알게 된 기업입니다. 또한 제가 알고 있는 한 제 주위에서도 머니라이언에 대해 알고 있거나 사용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소파이 또한 제 주위에서 알거나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기업에 대한 제 주위 내에서의 인지도는 현재까지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파이의 기업 가치, 사용자 수, 차마스의 영향력, 로빈후드 사태 등 머니라이언에 비해 인지도 면에서는 좀 더 앞서고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굳이 핀테크에 투자한다면 머니라이언보다는 소파이가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파이와 경쟁 기업이라고 여겨지면서도 소파이와는 분명하게 나뉘는 고객 타겟층 때문에 그나마 머니라이언에게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했습니다. 또한 머니라이언의 사업 구성을 보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수많은 미국인들을 위한 뱅킹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는 슬로건으로 은행 서비스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나름 니시마켓을 타겟으로 했다는 점, 이는 분명 소파이와 경쟁 기업이면서 목표로 하는 타겟층이 분명하게 나뉘며 사업 수익 구조도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머니라이언의 사업 발표 자료를 보았을 때 투자자라면 이들의 사업 수익 구조에서 과연 이들이 이야기하는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들긴 하였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서비스를 필요로 할지, 그리고 하루 벌어 하루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얼마나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즉 수요와 수익성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각을 바꾸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투자자들이라면 페이팔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때문에 투자자들 시각에서는 페이팔의 인지도는 미국 내에서 유명하다고 당연하게 생각되겠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페이팔의 서비스 혹은 현재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되는 벤모를 페이팔에 속한 기업이라는 것을 알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미국 내에서도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페이팔의 인지도는 그리 크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베이를 통해 처음 페이팔을 알게 되었고 정말 그때는 페이팔이 지금처럼 많은 곳에서 사용되지 않았었던 때라 인지도가 상당히 낮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점은 벤모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베이와 같은 이커머스의 구매자 혹은 판매자들에게 집중된 서비스의 플랫폼으로 즉 사용자 타겟층이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하고는 페이팔에 대한 서비스의 인지도는 떨어져 있었고 초창기 이베이에서 주로 사용되던 페이팔을 그때의 시점으로 생각해 본다면 과연 투자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페이팔과 머니라이언 혹은 소파이를 동급으로 연결지어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지만 요점은 머니라이언이라는 기업에 실망하신 투자자분들이나 여전히 이들의 기업 반영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시는 분들 중 이들이 지향하는 타겟층의 시점에서 바라보았는지 그리고 이들의 서비스가 어떠한 성장 가능성이 있을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대부분 하루 벌어 하루 생활해야 할 만큼 생활이 힘든 투자자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재테크나 저축에 관심이 많은 한국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머니라이언의 사업성을 보았을 때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으며 과연 이들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머니라이언의 투자성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았을 수도 있고 저 또한 최근까지는 이들의 서비스를 이용할 것 같지 않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미국인이 비상금 1000불도 없다라는 기사는 이미 미국에서는 새로운 뉴스가 아니며 하루 벌어 하루 생활하는 미국인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많다라는 점입니다. 이들의 시각으로 생각해 본다면 만약 내가 신용카드나 은행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고 혹은 제때 갚지 못하는 높은 이자율을 지불해야 하는 신용카드를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겨 사용하여야 할 때 머니라이언의 인스타캐시 서비스나 자신들의 페이체크를 이틀 빨리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들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때문에 저같이 갇힌 시야로만 보지 않고 이들의 서비스를 이용할 사람들의 시야에서 머니라이언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충분히 매력적인지 판단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머니라이언의 앱 사용자 그리고 다운로드 앱 순위 등 보았을 때 이미 생각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이들의 서비스에 대해 알고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앱상 이들의 수치는 소파이보다 높은 점에서도 타겟층이 분명하게 나뉘는 소파이와 비교 머니라이언의 서비스를 필요하는 고객층이 뚜렷해 보이며 수요 또한 높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머니라이언은 2021년 크립토커런시 신용도가 낮아 크레딧 카드를 만들 수 없는 고객들에게 보안 신용카드 서비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비중을 높게 보고 있는 머니라이언의 Pay Over Time 서비스입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Buy Now Pay Later의 서비스 즉 페이팔의 페이팔 크레딧, 페이팔을 통해 99불 이상 결제 시 6개월 안에 나눠서 결제하게 해주는 서비스로 6개월 안에 모든 결제금을 반납한다면 이자율이 면제되는 서비스이고 어펌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어펌을 통해 결제하게 되면 몇 개월 안에 나눠낼지 사용자가 결정하여 그에 맞게 미리 이자율이 계산되어 다달이 페이먼트를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둘의 이러한 서비스는 여윳돈이 없는 미국인들에게 크레딧 카드를 사용해 지출해야 하는 이자보다 저렴하거나 무이자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로 상당히 많은 젊은 사람들과 또한 서민층들에게 많이 이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되며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는 곧 머니라이언이 타겟으로 삼고 있는 사용자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이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를 사용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또한 이러한 서비스로 새로운 사용자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이번 발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이 서비스가 이번 연도에 소개된다면 머니라이언의 수익성과 사용자 성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번에는 머니라이언과 소파의 인베스터 발표 자료를 한번 보면서 이들의 기업 가치를 비교해보고 이들이 예상하는 수익 성장성 그리고 사용자 성장성 등을 비교해보면서 정말 머니라이언이 소파와 비교해 오버밸류에이트 된 기업인지 그리고 현재 투자성이 있어 보이는지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둘의 기업들의 발표 자료의 수치들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작성되었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100%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예상치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없겠지만 한번 소파와 비교하여 머니라이언이 소파와 비교 현재 퓨즈의 주가가 어느 정도 적정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두 기업의 합병 비율을 비교해보면 소파이는 총 주식의 9.3%가 IPOE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며 파이프 인베스터는 14.2%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머니라이언은 12.12%가 퓨즈 투자자들에게 그리고 8.66%가 파이프 인베스터에게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파이프 인베스터들의 주식 보유량이 저와 같은 투자자들의 주식 보유량보다 비율적으로 많은 걸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합병 비율로 보았을 때는 머니라이언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소파의 프로포마의 기업 가치로는 8.65 빌리언이었고 합병을 통해 약 11.25 빌리언 가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IPO의 주가는 22불 69센트로 거래되면서 합병 후 약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소파의 미래 시장 가치는 현재 25 빌리언 달러라고 보여주고 있는 반면 머니라이언의 프로포마 기업 가치로 2.2 빌리언 달러로 합병 후 2.9 빌리언 달러의 기업 가치가 될 것으로 보여지며 현재 퓨즈의 주가는 11.51센트로 거래되면서 합병 후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머니라이언의 미래 시장 기업 가치는 약 3.2 빌리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현재 투자자들은 소파의 미래 가치를 머니라이언보다 높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소파이와 머니라이언의 발표 자료에서 이들이 예상하고 있는 기업의 성장성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수요성 그리고 수익성에 대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파이 같은 경우는 사용자들이 2021년 YOY 성장률을 75%로 약 3밀리언의 사용자를 예상하고 있으며 머니라이언 같은 경우는 YOY 성장률을 79%로 약 2.6밀리언의 사용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이 둘의 기업이 예상하는 사용자 성장률 차이는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다고 보여지며 머니라이언이 소파와 비교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들이 예상하는 2023년 기업의 예상 수익으로 소파이는 2.1 빌리언이며 머니라이언은 약 424밀리언 달러입니다. 물론 비슷한 사용자 대비 머니라이언의 현재 수익 구조상 상당히 낮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이는 약 5배의 차이로서 소파이의 시장의 가치가 현재 25 빌리언 달러 그리고 머니라이언이 3.2 빌리언이라고 하였을 때 현재 수익성으로만 보았을 때 소파이의 주가는 머니라이언에 대비 상당히 고평가된 주식 가격이라 생각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 두 기업의 수익률과 현재 기업의 시장 가치를 비교해 보았을 때는 오히려 머니라이언의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주었습니다. 소파의 수익률에서는 이들이 합병한 갤릴레오의 기술이 앞으로 높은 마진에 높은 수익률을 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 수익률에 반영된 반면 머니라이언의 2021년 추가로 소개될 서비스 수익률이 반영되지 않은 점도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소파이도 앞으로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하지만 현재까지 소파이가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한다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한다면 현재 머니라이언의 기업 가치는 더욱더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단순한 수익률의 비교로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여러가지 많은 방법의 접근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또한 소파이 그리고 머니라이언의 리스크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큰 돈을 투자 시에는 리스크 또한 꼼꼼히 따져보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이들의 발표 자료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이들이 생각하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머니라이언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머니라이언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나누어 봤으며 머니라이언과 소파의 발표 자료에서 이들의 수요, 수익, 미래 예상 성장률을 비교해보고 머니라이언의 현재 주가가 소파에 비해 고평가되어 있는지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퓨즈에 투자하셨거나 투자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잘 생각해서 판단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직접 머니라이언과 소파의 웹사이트에 한번 들어가셔서 이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수익을 내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는 전문 투자자가 아니며 지극히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로 퓨즈에 현재 어떠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의 다른 시각과 생각을 공유하고자 만든 영상으로 투자에는 정답이 존재하지 않으며 저를 포함 유튜버들의 이야기를 듣고 투자 결정하시는 일은 절대 피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재미있는 미국 주식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